다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50억 복귀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재료는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 기대감 커지는 시장. 다음은 이거예요. 자사주 비중 높고 최대주주 지분 낮은 종목 주목해야 되는 거.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코스피잖아요. 3,400 돌파했잖아요. 코스닥도 어느새 850 넘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면은 1000 넘어갔어야 되고 1100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건데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키 맞추기도 보고 모두 봐야 돼. 근데 뭘 해야 되냐면 다음 스텝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8월은 쉬어갔어요. 9월에 지금 열흘 연속 오르고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원에 대한 현상 유지로 가닥이 잡혔었어요. 그걸 이미 뉘앙스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제가 업이 이거다 보니까 눈치 코치껏 해가지고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부각 안 돼도 가지고 와서 드린 거였고요. 그래서 정리가 이미 됐고, 이건 그래서 끝났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제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는 남아 있을 것이다. 단 추가 모멘텀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럼 추가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 뭐가 있냐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요율 20%대로 하향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이건 몰라요. 근데 뭐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은근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그리고 자사주 의무 소각 기대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데,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 건수만 봐도 작년에 221건인데 올해 5일 기준으로 184건입니다. 이미 뭐 거의 초과한 거예요. 지난해를 초과한 겁니다, 거의. 지주사 LG가 지금 최근에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302만 주의 소각 결정을 했고요. 일부 기업은 소각 대신 유동화를 시도하는데 EB 교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림지주는 1,432억 원 EB 발행하고요. DB하이텍도 자사주 소각과 함께 EB 발행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세방도 자사주 막교환을 해가지고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큰 틀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키고 EPS를 올려요. PBR을 재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위기감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경영권 방어 위해서 지분 매집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경영권 분쟁과 비스무리한 것들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럼 뭐예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 주주 비중이 낮으면서 PBR이 낮은 종목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셨죠? 실제로 기사에 따르면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급등을 했어요. 메커스도 이런 이유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소팅을 해서 돌려봤어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코스피는 신영증권 자사주 53.1%,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돼 있긴 하다. LG 지주사 자사주 소각 선제 실행했다. 대기업 지주 중에 대표 사례다. GSLS 등 일부 지주사 자사주 보유량이 높고 내부 지분율이 낮은 계열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요런 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셔도 돼요. 일단은 제가 찾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 인포바인, 메커스, 일성IS, 조광피역, 텔코웨어, 하림지주, 이런 애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꼽히고요. 자, 지금부터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주목할 포인트가 자사주 비중이 30%가 넘어가고 최대 주주 비율이 20% 이하여가지고 여기서 자칫 자사주를 소각을 강제로 해버리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아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조건들은 결국에 소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경영권의 지분 매집 수요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분을 사야 돼. 장내에서 사겠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또 기사가 나오겠죠.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가격이 높아져. 그럼 얘네들은 더 급하게 사죠. 더 급하게 올라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 그런 확률이 큰 애들을 찾아보자는 거죠. 특히 중소형주 저PBR 자사주율이 높은 애들이 개정안의 최대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래갖고 지주사들이 요즘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좀 안전하게 가실 거면은 지주사 가운데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고 최대 주주 비중이 낮은 거, 이거는 공시 찾아보면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들만 챙기면 돼요. 첫 번째, 자사주 비중이 높은 애들. 공시와 사업보고서 내에 자기 주식 보유 비율과 자사주 소각 실적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력이 있는지 보시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 일대 주주나 특수 관계인 지분 포함되어 있는 여부에 갖고 이게 몇 %인지 이거는 지배 구조 보고서나 공시 자료에서 손쉽게 어디서 보는지까지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PBR, 최근 결산 기준으로 BPS 정확성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요. 동종 기업 대비해 갖고 PBR이 좀 낮은 애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PBR이 개선이 되겠죠. 이런 애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E, 최근 1년 또는 분기 기준 ROE가 높은 애들, 그래서 영업이익의 안정성과 순이익 변동성까지 고려할 땐 이 와중에 ROE까지 높으면 금상첨화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전택, 그 자사주 소각 매입 계획이 있다라고 미리 밝힌 애들은 더 땡큐. 조금 올라갔겠지만 배당 성향, 배당률 변화 예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에서 이거는 이제 큰 시장의 흐름으로 보면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나 기업의 반응들,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이자 부담, 업황 사이클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중인지 아니면은 반등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하나만 바라보다가 올라가도 다시 결국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펀더멘털의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영업이익이 막 개선이 되고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고를 수 있는 교집합의 범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전고점 돌파 뒤에 평균적으로 이게 왜 나와? 예, 이게 왜 나와? 예, 요건 아닙니다. 요건 아니에요. 이게 왜 갑자기 붙여넣기가 돼 있었어? 다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아까 있던 게 똑같이 보여갖고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레드 선. 자, 밸류에이션 리스크 부담 요인까지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틀에서 보셨을 때는 얘들이 지금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을 찾으시고요. 그 와중에 지금 배당 성향이나 배당률 변화를 예고를 했고 PBR이 낮아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고 자사주 소각 매입 유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부채 비율이나 이자 비율이나 업황의 사이클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래갖고 아까 이 보신 거 있잖아요. 그 기업들과 비슷한 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는 얘네들이 될 거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지주사 위주, 그리고 반도체 조그만한 코스닥 그리고 바이오 기업 가운데에서 이런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기업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